그게 만약에 안 맞더라도 안 맞으면 제가 다시 한번 교정을 해드리면 되니까 네 한번 보십시다. 자, 외로움. 벌써 가나에 대한 얘기는 지금 외로움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외로움은 고립된 인간이 지닌 본원적 감정으로서 시에서 형상화되는 주된 정서 중 하나이다. 그럼 어쨌든 간에 이제 가와 나에 대한 얘기든 외로움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였고, 그쵸? 자, 가에서는 화자가 암울한 상황에서, 자, 암울한 상황. 거기에 그냥 옆에 뭐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 근데 본인이 갖고 가실 때는 그냥 암울한 상황, 그 옆에다가 요것만 써주셔도 뭐 크게 문제는 안 되겠죠? 자, 요 상황에서 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며 느끼는 극한의 외로움과, 자, 일단 여기서 뭐 하고 있대요? 뭘 바라보고 있대? 내면을 바라보고 있대. 그럼 이거 다른 말로 바꿔줄 수 있어. 뭘로 바꿔줄까? 내면을 바라본다. 뭐라고? 성찰. 성찰. 자, 이런 식으로 즉각 바꿔주시면 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외로움과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 바람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상황에서 외로움 느끼고 그리고 뭐 하고 싶대요? 동시에 벗어나고 싶은 바람이래요. 그쵸? 자, 어떤 소망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벗어나고 싶대요. 이 외로움을 벗어나고 싶대. 그죠? 졸리세요? 벌써? 왜 수업하니까 벌써 눈이 빨개지시죠? 이거는 뭐 우리가 많이 보시잖아요. 그쵸? 나는 솔로 같은 데서. 그죠? 나 영순데! 나 외로워! 밥 먹으러 가자! 이제 아무도 안 나오고 짜장면 먹고. 자, 그리고 나에서, 잠깐만요. 이거 하나 더 있었다. 자, 외로움과 이 소망을 얘기할 때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이거 중요해요. 그냥 감각적으로 표현했대요. 그럼 이런 부분에, 소망인 부분을 감각적으로 표현했다는 부분 기억을 해두시고. 요게 지금 뭐에 대한 설명? 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갖고 갑시다. 나에서는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노인. 잠깐, 어떤 거 있다고요? 외부와 단절이에요. 그리고 이 단절된 누구? 노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옆에 뭐라고 돼 있냐? 관찰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시는 화자가 어떤 대상을 관찰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걸 관찰하여 알게 된 노인의 외로움과, 자, 이걸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라고요? 외로움이야. 누구의 외로움? 얘의 외로움. 외로움. 물론 둘 다 외로움이라는 걸 쓰긴 하지만 얘는 지가 외로운 거고 얘는 관찰한 대상이 외로운 거야. 그럼 이 둘의 차이가 확연히 생겼죠. 그 다음에 누군가에 대한 노인의 애절한 그리움. 자, 이것도 뭐야? 얘가 노인이 외로움도 겪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움이 아주 난리 나요. 왜 그럴까? 자,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저는 지금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그리움이 왜 생기는 걸까요? 내가 애초에 어떻대? 외부랑 단절이 되었대. 나는 그럼 원래 존재 자체가 존나 외로운 거야.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잠깐이라도 막 스치듯이 지나가기만 해도 씨발 이거 내가 그리워하는 애들인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혼자서 한 50년 살아보다 야, 좀 심하긴 하죠?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막 새 소리가 들리고 막 집단 풀리는 소리가 누가 온 것 같이 막 괜히 반갑고 그러는 거야. 공감되세요? 없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모르려나? 그래. 우리 포마다 하신 우리 이창민 씨는 네? 없던 적이 없다고요? 있던 적이 없다고요? 예? 뭐? 안 들었어? 집중 안 해? 혼자라는 느낌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요? 혼자는 많이 느끼는데 그랬던 사람이 크리스마스 때 그렇게 뭐라 했어? 맨날 여자 그렇게 막 못 만난다고 막 전 이제 마음 먹었어요. 뭘로? 돈 많이 벌고 더 이상 여자 그런 거 딱딱 필요 없다. 기간제일 뿐이다. 기간제 베프겠지. 기간제 뭐야? 오직 승리는 나 자신을 바꾸는 것뿐이다. 저걸서 요즘 12시 반이라고 생각하고 가세요. 12시 반은 자랑해. 아니 이게 12시 반이 자랑할 건 아니지 않나? 직접에 그러면
만진다는 느낌이란 거지. 그 본인은 갓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만진다. 뭐 원래 3시에 일어나네. 진짜. 아 3시에 일어나다가 원래 3시 일어나. 원래 일어나면 아마 애는 종례하고 3시. 밥 다 먹고 이제 점심 끝났을 때 전화 와. 애들 종료하는 쌀까 봐. 왜 전화했냐? 창우야 그래 변한 건 좋은데 좀 더 사람이 되자. 그래. 좀 더 사람이 됩시다. 자 지금 자 여기서 갖고 가야 될 거 다 나열을 해놨어요. 그럼 이제 자 나머지 세 분은 이게 실제로 저기 안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죠? 그것만 찾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때문에 요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요걸 가지고 가는데도 이제 이게 활용이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쵸? 자 이거는 우리가 뭘 가져간 거다? 세계관을 가져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확인해 봐야 되냐? 그 시에서 표현을 확인해 봐야 돼. 근데 우리가 적어도 표현이 드러난 표현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소망을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그치? 이게 표현 첫 번째 기준이에요. 그죠? 두 번째 또 뭐가 있어요? 내면을 성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암울한 상황이 있겠죠. 이렇게 보라고 세 가지를. 나머지 것은 부차적이라 쳐도.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어떤 걸 보면 돼? 관찰하는 걸 보고 있으면 돼. 어떤 부분에서 관찰이 되고 있는지, 누굴 관찰하고 있는지, 노인을 관찰하고 있는 건데 이 노인의 상황이 어떻든 외부랑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새끼가 존나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다른 새끼가 오기만 해도 그냥 존나 그리운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표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쳐주면 되니까 봅시다. 자, 요거 가 부분은 살짝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미리 빌드업을 해드릴 건데 참고로 1년과 2년과 3년은 같은 맥락으로 파악하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부분 볼게요. 자, 큰 어둠 가운데 일단 벌써 뭐 나왔어요? 큰 어둠? 여기 나왔어요. 그쵸? 암울한 사랑 나왔어요. 그죠? 자, 홀로 밝은 불 켜고 앉아 있으면 자, 일단 여기까지 끊어봅시다. 자, 마치 이것만 보면요. 내가 어때? 괜찮을 것 같죠? 근데 옆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모두 그래. 혼자 앉아있으면 모두 빼앗긴 듯한 외로움. 불 때문에 내가 외로움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불 켜고 앉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졸라 외롭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그 밑에 자, 일단 그 한 줄에서는 뭐야?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외로움이 극대화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두 번째, 한 폭이 산꽃이라도 있으면 자, 거기 끊어주시고요. 얼마나 한 위로이랴 라고 했어요. 지금 어떤 대상이 나왔어요? 산꽃이 나왔는데 산꽃이 뭐 하는 친구야? 위로받을 수 있는 친구예요. 그쵸? 맞죠? 그러면 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걸 기반으로 했을 때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얘가 위로가 되는 거니까 얘가 소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근데 거기서 위로이랴라고 했으니까 이거 무슨 표현? 위로이랴? 그래, 아이고 많이 하셨죠 이제? 사례적 표현이죠. 자, 그럼 이렇게 이 상태에서 만약에 선지를 갖고 간다 한다면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의문형 어미를 활용해요.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다. 이게 바로 연결되잖아. 그렇죠? 설이란 말이 나왔고 이게 소망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자 2년 3년 내용이 똑같다고 했습니다. 똑같다고 가정하고 한번 보세요. 자, 모두 빼앗기는 듯 눈 덮게 고이 내리면 자 뭐야? 모두 빼앗기는 듯 눈 덮게 고이 내리면까지 끊어주시면 얘는 뭐랑 연결 가능할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 암울한 상황과 연결이 그대로 가능하죠. 그 다음에 환한 온몸은 새파란 불 붙어있는 인광. 자, 인광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나요? 계속 빛나고 있대. 일단은 두 번째 부분에서 내가 빛나고 있긴 한데 이게 긍정적인 상황일까 부정적인 상황일까? 그렇죠. 제가 아까 그대로 갖고 가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이에요. 빛나고 있다는 게 무조건 좋은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부정적이란 얘기지. 이해됐어요? 왜? 아까 첫년에도 뭐라고 했었어요? 불 켜고 앉아있는데 외롭대잖아. 그럼 두 번째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또 마찬가지. 까만 귀돌이 하나라도 있으면 얼마나 한 기쁨이랴. 그러면 자, 산꽃과 같이 연결되는 또 뭐가 있어요? 까만 귀돌이에요. 이게 있었어요. 그럼 얘랑 같은 대상인 거야. 그렇죠. 자, 일단 지금 그 두 번째 연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소망을 감각적으로 표현한다고 했었는데 이걸 그대로 갖고 가시면은 자, 까만 귀돌이. 물론 여기는 일단 시각이 먼저 갖고 가져야겠죠? 그쵸? 근데 귀돌이 뭐 울음이 있거나 뭐 그런 말은 없었던 것 같아. 그쵸?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야? 시각적. 여기도 감각적으로 다 소망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우리가 세계관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쁨이라도 마찬가지. 설의적 표현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뭐가 되고 있어요? 계속. 네,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또 파생을 한다면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일정한 시구의 반복, 뭐 이렇게. 혹은 이런 것도 넣어볼 수 있죠. 통사 구조의 반복. 이런 식으로 갖고 가라고요. 반복이라고 했을 때 항상 이걸 생각해 주셔야 돼. 어떤 부분이 반복되냐? 어떤 범위가 반복되냐? 반복되는 부분들을 시어에서 끝낼지, 식구에서 끝낼지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연 보시면요. 자, 같은 구조라고 했을 때 자, 파란 불에 몸을 사르면 나를 불태우고 있어요. 싸늘한 이마 맑게 트이어 기어가는 자, 거기 밑줄 신경의 간지러움. 이 신경의 간지러움. 자, 지금 뭐가 나왔냐면 싸늘한 이마가 나왔고요. 그리고 일단 여기서도 감각적인 표현 나왔죠. 뭐? 싸늘이면? 촉각이죠, 그쵸? 촉각. 네, 촉각이 나왔고 그 다음에 신경이 간지러운 거. 이거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그냥 이 워딩만 봐도 부정이긴 해요. 근데 이게 헷갈릴 수 있어. 신경이 간지러움, 뭔가 이렇게 간질간질거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1년, 2년, 4년 구조가 다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럼 이 신경이 간지럽다는 건 내가 어떤 상태라는 거야? 신경이 막 간지러워. 외로운 상태다. 외로운 상태. 맞아요. 그렇게 해석해주면 제일 베스트.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이런 정도로는 걸 알 수 있죠. 외로우니까 당연히 뭐야?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도 구조 똑같이 갖고 가면은 길이는 별이라도 별. 그럼 얘랑 또 같이 연결시키면 돼.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별이란 말 나왔고 그 다음에 마음에 있다면은 얼마나 한 즐거움. 자, 각각에 해당하는 산꽃은 위로, 얘는 기쁨, 얘는 즐거움이었어요. 그쵸? 각각의 감정들이랑 연결이 싹 다 가능하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3년이 그러니까 참고로 이걸 그냥 해석하실 땐 당연히 난해할 수 있어. 그냥 표현만 봐도 존나 난해하잖아. 막 푸른 불꽃이 막 생겨. 그럼 마치 내가 외로움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뭘 받고 있는 거야?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걸 보기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히려 그럼 내면적인 성찰하는 부분들은 그럼 어디서 나왔을까? 성찰하는 부분. 일단 첫 번째. 1년에선 홀로 밝은 문 켜고 앉아있대. 자, 이게 중요해요. 성찰은 언제 생겨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그 제가 일반적으로 개념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냥 성찰하는 그 뭐라고 해야 돼? 환경을 좀 생각해 보자겠어요. 그래, 주성이가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성찰. 내면 성찰을 많이 했는데. 아니 근데 그런 게 별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생각할 틈을 줘야 돼. 봐봐, 이 새벽에 만약에 주성이가 혼자 안 있고 자꾸 옆에 엄마가 붙어 있어. 그럼 성찰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안 될 거예요. 혼자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성찰이 가능한 거지. 홀로 앉아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성찰이 됐었고. 그럼 두 번째 성찰은 뭘까? 온몸이 새파란 불 붙어 있는 인광이래. 계속 이 불 속에, 밝은 불 속에 앉아있는 상황을 저렇게 표현한 거잖아. 조금 더 이전보다 심화가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성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다음에 그 밑에, 신경의 간지러움. 자꾸 내 생각을 하니까 뭔가 예민해져. 내 생각을 하니까 예민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성찰로 연결시키면 돼요. 그럼 우리가 얘기했었던 자, 요 부분 체킹 가능했고요. 여기 부분 체킹 가능했고 여기 있는 거 다 있었던 거지. 세 개 다 찾을 수 있었어. 가가 조금 난해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이 구조를 잘 생각해 주시고 연결시켜 주시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 부분 들어가 볼게요. 나는 아까보다 조금 더 쉬워요. 자, 나 부분 보시면요. 첩첩산 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자, 일단 처음부터 뭐 나왔어요? 외부와 단절되었던 말 그대로 나왔죠. 그죠? 자, 우리 잘 봐봐야 돼. 일단 처음에 마을의 속성 산 중에도 없대요. 산 중에도 없는 마을이야. 저 부분 속성 갖고 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입진 사이길 저 모래뚝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진 않습니다. 자, 이 산 중에도 없고요. 또 뭐도 없어요? 두 개도 없고요. 또 그 강기슭에도 없대. 여기에서도 없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허방다리 드러내면 보이는 마을. 허방다리를 드러내야 그제서야 이제 마을이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통해서 일단 얘는 가져갈 수 있었던 거고 얘를 얘기했던 건데 자, 봐봐요. 산 중에도 없고 뚝에도 없고 강기슭 점점점 어때? 좁은 범위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럼 우리가 무슨 표현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좋습니다. 점층적 표현. 그쵸? 요거 가져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다시 심화적으로 또 뭐가 있었냐면은 갱속 깊은 말이야. 더 안에 들어가 있어. 그쵸? 그럼 우리 쭉 점층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꼴깍 해가 노릇꼬리 해가 지면. 자, 요거 해가 지면이라고 돼 있어요. 해가 지면. 이거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시간 뭐라고? 그것도 맞죠? 그 다음에 시간의 경과. 그쵸? 시간의 흐름, 시간의 경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콩깍지처럼 후미질 옛 외딴집. 자, 근데 우리가 이전에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나 뭐 하고 있다고? 화자. 그치, 관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어디 보고 있어요? 처음에 마을을 스캔을 했어. 그 다음에 마을에서 좀 더 들어갔죠. 그럼 이건 뭐의 이동으로 보는 게 좋을까? 네? 시점? 공간? 공간이야, 시점이야? 관찰하는데? 시점이죠. 시점에 잘했어. 그냥 당당하게 이해. 괜찮아. 자, 관찰한다라는 걸 기반으로 했을 때 나는 눈으로 관찰하는 거니까 눈을 보고 있는 그 장소가 바뀌는 거잖아. 그치? 그럼 시점의 이동이 맞지. 그쵸? 그러니까 방금 시점의 이동 플러스 시간의 경과를 다 같이 넣어주면 되는 거겠죠? 그쵸? 시간의 경과.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이 외딴집, 그 다음에 외딴집에도 불빛은 앉아 있도록 창문은 뭐가 비칩니다. 자, 지금 아직까지 뭐가 안 나왔어. 노인이 안 나왔어. 이 외딴집까지 점점점 어때? 점층적 표현 계속 쓰고 있죠. 그죠? 마을에서 그 외딴집까지 갔는데, 자, 여기서 뭐가 있다? 긴 밤이다. 긴 밤이 있다. 여기서도 시간의 경과 드러났죠. 그럼 시간의 흐름을 순차적으로 제시한다라는 그 선지랑은 연결이 되겠죠, 주영아? 주무시고 있나 해서. 자, 그 다음에 외딴집 드디어 나왔어요. 노인은. 이제 노인을 관찰하고 있는 부분. 홀로 잠이 깨. 일단 홀로라는 말이 나온 거 보니까 무조건 외로운 거 연결 가능하겠죠? 출출한 나머지 문을 깎기도 하고 고구문을 깎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자 거기 밑줄 신압으로 풀려 내리는 집단. 자, 집단이 어떻게 풀렸어? 근데 여기서 신압으로가 뭔지 모르실 겁니다.
약간 서서히, 천천히.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집단이 풀리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그 밑에 여기에 집오락의 설레임을 듣는데요. 자, 이게 왜 설레임일까? 기척이 들리니까. 그쵸. 뭔 줄 알고? 그렇죠. 집단이라는 걸 뭘로 착각한 거야? 이거 혹시 사람인가? 사람인가?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야, 아까. 단절되고 근본적인 외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리움과 연결이 가능한 거죠. 그럼 설레임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내가 다른 존재를 오직에 그리워한다는 부분이랑 연결이 가능했던 거죠. 자, 근데 그냥 듣는 것도 아니에요. 옆에 귀를 모으고 듣지요. 더 심해지고 있어. 그러니까 근원적인 외로움이 일단 장착되었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후루룩 후루룩 처맞기를 새 나래 묻는, 이 나래라는 말 은근히 자주 나오는데 나래가 뭐냐면 날개예요, 날개.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도 나왔죠, 나래 뒤에. 그죠? 그 와사등. 주영이는 토요일날 아마 풀면 날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엔 또 뭐 들었어요? 처음엔 집단 소리 듣고 두 번째는 새 소리를 들었어요. 그쵸? 새 소리를 들었는데, 자, 새들의 뭘 생각하냐? 이번엔 온기를 생각한대요. 이 온기를 생각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이 그리움이 증폭되는 부분. 얘 근원적인 외로움이 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해 주시면은 이 부분이랑 연결이 가능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숨을 죽이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밭은 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자, 밭은이라는 말 뭔지 아세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이랑 어느 정도 연결되는 것도 있어요. 밭은 기침 소리가 뭐냐면은, 약간, 그쵸. 약간, 많이 피시면, 끼잖아요. 아시죠? 예, 그럴 때마다, 그렇게 하죠. 약간 노인들 하시는 그 기침 소리, 막 거의 죽을, 이런 느낌 있는, 그런 기침 소리. 네, 많이 피시면 많이. 좀 작은 소리.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라고 근데 공감 되시죠? 그죠? 이제 아닙니다. 창민이만 막 되게 아닌 척, 제가 당당한 척. 지금 표정 일부러 지금 안 웃고 있어. 난 그런 적 없어. 약간 이런 느낌. 그냥 졸린 거야? 그냥 굉장히 졸려 보여요. 아까 뭐 헬스장 차린다든가만 못 찾아. 창민 졸면 안 돼. 근데 집중하는 것 같지 나너. 힘들어 보여. 나까지 졸려져 거의 집중하고. 괜찮은 거 맞으시죠? 이제 하나밖에 안 했어 우리. 예. 자, 쭉 할게요. 자, 아무튼 야, 자리맡에 밭은 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그럼 이것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 뭐로 볼 수 있을까? 시간의 이동도 볼 수 있죠. 왜? 그때쯤이면 얘가 잘 때잖아. 새벽으로 지난 거지. 아까까지 한밤중 여자 긴긴 밤입니다 라면서 나왔잖아. 거기서 밭은 기침 부분을 봤을 때, 그럼 거기 세 개를 예를 들어서, 자, 처음에 뭐가 있어? 노릇꼬리 해 나오고, 그 다음에 긴긴 밤이다 나오고, 그 다음에 밭은 기침도 없을 양이면 했을 때, 그거 각각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고, 본문 옆에다가 만약에 분석을 하실 거라면은 여기다 둔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해주면 좋잖아. 시간의 경과. 그 밭은 기침 소리가 없을 양이니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니까 그 기침 소리도 안 날 때쯤이면 이렇게 연결되시죠. 그리고 아까도 뭐 공간대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공간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다가 옆에다가 시선의 이동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그 입맛에 맞게 정리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자, 벽 속에서 누가 울고 있대요? 겨울 귀뚜라미 운대요. 자, 이거 살짝 느낌이 쎄합니다. 귀뚜라미가 울고 있다고? 쭉 볼게요. 때를 지어 웁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웁니다. 뭐가? 그렇죠. 자, 그래요. 일단 1번. 외로움을 강조하는 기능. 네, 일단 있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 뭐라고? 점층적 표현도 맞고요. 자, 결론적으로 점층적 표현이라는 거는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 만든 거겠죠. 그래서 여기랑 일맥상통하죠. 그리고 하나 더 뭐 있었는데? 네, 맞아요. 감정이입도 있어요. 왜? 사실 얘가 진짜 우는 거야? 얘가 우는 현상을 보고 내가 이미 누가 슬픈 거야? 화자? 그지. 관찰당하는 그 노인이 슬픈 거죠. 왜? 존나게 외로우니까. 추성이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저 달도 나를 보면 눈물을 흘리나 뭐 이런 거. 그게 장난이야. 그냥 던진 거야. 그냥. 진짜 그런 게 있었어? 나 그냥 던진 거야. 있었어? 안 그래도 저한테 몇 번 표현법을 물어보긴 했었어. 근데 괜찮아. 그런 창작 활동은 좋은 거예요. 자, 아무튼. 자, 그럼 지금 두 가지가 있었죠. 점층적 표현이랑 감정이입 둘 다 있었는데 얘네들은 결론적으로 뭐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걸 하기 위해 만든 표현의 장치가 이거랑 요거야. 왜 이건지는 아세요? 주영이? 거기 뭐라고 했어요? 울지요. 그 다음에 때를 지어 울고요. 그냥 우는 거에서 때를 지어 울고 또 벽이 무너지고 뭐 얼마나 처음 우는 거야. 점점점 어때? 강도가 세지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한방눈이라도 흩날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월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달 언저리에 둥그렇게 생기는 구름 같은 허연 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달이 있고 구름이 딱 지나가면은 그 구름에 이제 달이 좀 가려지잖아. 그러니까 어디만 보이는 거야? 여기 달의 겉면만 이렇게 살짝 보이는 거야. 그걸 우리가 월훈이라고 해요. 물론 저는 본 적 없습니다. 달을 볼 일이 없고 하늘을 볼 일이 잘 없어가지고 네, 맨날 안에만 처박혀 있어가지고. 자, 근데 여기서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얘는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자, 아까 위에까지만 해도 좀 어땠어요? 좀 부정적이었어요. 그쵸? 근데 갑자기 뭐가 바뀌었어. 시상이 전환된 부분도 있었어요. 그쵸? 분위기가 좀 다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눈이 왜 나와? 눈이 왜 나오고 갑자기 달빛이 왜 나와? 그쵸? 바뀐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월훈으로 마무리됐다는 거는 이것도 갖고 가셔야 돼요. 가끔 이런 것들도 선지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명사형으로 시상을 종결시킨다. 월훈. 보통 서술어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명사로 끝났죠. 이런 특징도 잘 갖고 가주셔야 됩니다. 자, 1번부터 같이 볼게요. 잠깐만요. 지금 여러분들 잠깐 필기한 거 살짝만 제가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뭐 잘 적어주셨네요. 색깔 하나로 괜찮은 전문일까? 색깔 하나로 쓸 거면 이제 기호를 좀 다르게 해주셔야죠. 그 여기 지금 안 쓴 거 있잖아요. 갱속 같을 마을. 그죠? 네. 이것도 안 썼네? 산 중에도 없는 마을, 그 다음에 모래뚝, 감기색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연결시. 그 점점 좀 심해지고 있죠. 요 안에도 여기에는 없고, 그 다음에 더 안에도 없고, 그 너머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거 드러냈을 때 보이는 마을이잖아. 네. 그럼 이렇게 갔을 땐 점치적 표현이라는 부분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네.
여기 살짝 뭐가 좀 놓치신 것 같은데? 네? 여기 좀 놓치신 것 같은데? 중간에? 여기 마을 있고 그 다음에 모래도 강기슭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갱숙 같은 마을 이렇게 해놓고 저기 얘기했던 내가 점층이나 뭐 이런 것도 같이 적어주시고. 여기 적었어요. 아, 네. 근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지금. 그죠? 그런 것도 좀 적어주시고. 잘 하셨네요. 응. 아 여기다 이미 썼구나. 응. 네. 뭐 그리신 거예요? 이거 성철은 아니 홀로. 이거. 아 이거 그림 그립니다. 자, 제 문제 다시 볼게요. 자, 1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가정의 상황을 반복적으로 제시한다. 자, 가정의 상황 뭐 있는 것 같아요? 가정. 있으면. 예, 그쵸. 가에 있으면도 있고, 고이 날이면 있고요. 몸을 사리면 있네요. 그쵸? 맞아요? 자, 반복적으로 제시할 주제의식 뭐였죠? 외로움이겠지. 그 다음에 2번. 나는 시선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로 공간과 인물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시선 이동. 있었죠? 그리고 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마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노인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그럼 두 개 다 있었네요. 그쵸? 3번. 가는 나와 달리 유사한 형식의 문장을 반복하여 울려감을 드러낸다. 일단 가에 유사한 문장이 있었나요? 그쵸. 뭐뭐한 뭐뭐랴. 뭐뭐한 뭐뭐랴.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럼 나에는 그런 게 있나요? 그러면은 3번에서는 뭐가 틀렸네? 뭐가 틀렸어요? 달리라는 부분이 틀렸죠. 가에도 있어야 되고 나에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여러분들 달리 이런 거 잘 봐야 된다고 했어요. 분명히. 나에서 반복되는 부분 안 보여? 혹시? 뭐가 반복되는 거예요? 네? 뭐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반복이죠. 웁니다가 울지오가 계속 울지오 웁니다 이런 거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쵸? 됐어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고, 자 4번. 나는 가와 달리 자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자 음성 상징어 이거 뭐였죠? 후루룩 있었네요. 소리를 따라하거나 행동을 따라한다 했었습니다. 후루룩 있었잖아. 날갯짓 소리. 그죠? 그럼 여기는 됐고. 그럼 가에는 그런 음성 상징어가 없었나요? 딱히 보이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가와 나는 모두 일부 시행을 명사로 마무리하여 표현하려는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자, 일부 시행을 마무리하는 거 위로, 기쁨, 즐거움 있었어. 그쵸? 그리고 그게 아니라 외로움도 있네. 외로움, 인광, 간지러움 이렇게 있었네. 요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밑에 부분은 위로 이래니까 명확하게 명사형으로 되어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확실한 증거를 기준으로 한다면 외로움, 인광, 간지러움이지. 얘 다 명사잖아. 나 같은 경우는 대놓고 뭐라고 나있어? 월훈이라고 마무리가 되어 있었죠. 그쵸? 그러면 이제 답이 3번밖에 없었대요.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 기억이 까만 귀돌이였어요. 니은이 겨울 귀뚜라미였어. 자, 일단 문제 풀기 전에 이것부터 가보자. 얘 둘이 차이. 기억은 소망 안에. 그쵸? 소망의 어떤 대상이죠. 그쵸? 니은은? 감정이. 좀 다른 부분. 외로움을 강조하는 역할. 그죠? 그 다음에 감정이입. 의 대상이죠. 그쵸? 감정위의 대상. 그럼 요걸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왜? 어려우세요, 두 분? 자, 요걸 기준으로 봤을 때 기억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일단 1번은 무조건 아니죠. 감정이입이 된 자연물. 일단 여기는 아니네. 그 다음에 2번. 자, 기억은 화자에게 삶의 충만감을 느끼게 하고 니은은 노인에게 삶의 결핍감을 느끼게 한다. 살짝 일리 있는 느낌이야.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얘를 정답으로 하고 넘기진 마세요. 일단 키핑 해놔. 다른 거 다 보셔야 됩니다. 3번. 기억은 화자에게 위안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존재이고. 요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
자, 그럼 놔둬봐. 니은 노인의 고독과 슬픔을 부각하는 존재다. 이게 더 맞네? 자, 얘 문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가장 적절한 겁니다. 근데 2번도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가장 적절한 건 우리가 정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3번까지 보셔야 돼요. 근데 2번이 그럴듯해 보이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2번 오케이 끝. 이거 틀리잖아.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의심하세요. 여러분들 연애할 때랑 똑같아. 제가 연애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부분이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착각하지 마라. 언제든 의심해라. 착각하지 말라는 건 뭐냐? 그냥 얘가 잘해준다고 해서 씨발 얘가 나 좋아하나? 이딴 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고백 각인가? 착각하지 말라고요. 의심을 해. 이 새끼가 아무리 좋게 얘기해. 아이 설마 씨발 얘가. 선생님 근데 예. 결핍감이 뭔가요? 애정 결핍. 애정 결핍이. 애정 결핍 같은 결핍이지. 잘 못 받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부족한 걸 결핍이라고 하죠. 아니다. 어이가 결핍이 제목으로 오더라. 나 몰라. 맞아, 나온 거. 저 수능 안 해서 몰라요. 수능 안 한 게 아니라 수능 이후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뭔데? 그냥 부족하다 그거 아니야? 맞아. 랭크?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랭이라고 부르지 않나? 랭크. 감정게. 자, 그러면 자 봐봐. 우리가 방금 그랬죠? 2번에서 살짝 헉했어요. 그쵸? 그런다고 체크하지 말라 했어요. 가장 적절한 거. 물론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오죠? 명확하게 그게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3번 같은 선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걸 선택하셔야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4번, 5번들 다 살펴보자고. 자, 4번. 화자에게 도래할 밝은 미래를 연상하게 하고. 밝은 미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냥 내가 소망을 얘기했을 뿐. 그죠? 니는 뭐야? 과거를 회상하게 한다? 그냥 내가 외로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아니죠. 그죠? 5번. 기억은 화자의 이완된 심리를 긴장하게. 오히려 내 소망인데 긴장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죠? 그럼 여기 그냥 넘기시면 돼요. 그럼 2번, 3번 중에서 봤을 때 3번이 더 적절하니까 3번을 픽해주시면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1번. 가에서, 자, 가 부분 잠깐 같이 보시면서 볼게요. 큰 어둠 가운데 홀로 앉아 눈 덮게 고이 나리는 모습은, 자, 이런 모습이 뭐야? 암울한 상황에서. 이건 맞죠? 자기의 내면을 응시하는 화자의 모습, 눈 덮게 고이 나린다. 이거 어디 있어요? 두 번째 연애 있죠? 내가 지금 뭐 하는 상황이었어요? 성찰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 그럼 바로 여기에 얘기했던 거를 그대로 연결이 가능했던 거지. 그죠? 2번. 나에서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 갱속 같은 마을, 후미집 외딴집이라는 공간적 배경은 노인이 겪는 외로움이 외부와 단절되어 관련되어 있다. 이것도 연결이 가능하죠. 처음부터 단절하고 시작했잖아요. 3번. 얼마나 한 위로이랴는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화자의 바람. 맞아요?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이걸 기반으로 하면 바로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에서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는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식한 노인의 절망을 나타낸 것이다. 자, 나에 지금 뭐가 있었냐? 숨을 죽이고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자, 앞에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나가 좀 삐그덕대는 느낌이 좀 있죠? 그럼 여기 일단 킵을 해두고 4, 5번 또 보자고요. 4번. 가에서 새파란 불 붙어있는 인광은 외로운 처지에 놓인 화자의 모습을 비유적 표현을 통해. 요거는 맞나요? 맞죠. 일단 나에서 홀로 잠이 깨어 무나 고구마를 깎는 것은 외로운 처지에 놓인 노인의 모습을 구체적 행위를 통해 표현한 거다. 그럼 혼자 깎아먹으니까 맞겠네. 그러니까 5번 마지막 확인하면 끝나겠네요. 자, 5번. 가에서 기어가는 신경의 간지러움은 외로움으로 예민해진 화자의 상태. 맞죠? 집단 지보락의 설렘을 듣는 것은 외로움으로 밖의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노인의 모습을 성상화했다. 그렇죠. 그냥 집단 하나 봤을 때 씨발 사람인가? 이러고 있었으니까. 그럼 답은 3번이 딱 되는 거예요. 왜? 3번은 애초에 절망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자, 우리 여기서 문학 안 한 거 뭐 있어요? 아마 117페이지 여기 안 했던 것 같은데. 했나요? 네. 문학이요. 117. 111도 안 했어. 111? 이거 집중도 안 했어요. 117도 안 했어요. 111도 안 하고 117도 안 했어요? 이거 비문학 아니에요. 이거 해야 돼. 이거 한 번 정도 해야 돼.
응. 한번 들어. 응. 그럼 111초나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합시다. 상민이야 준서. 야 근데 이런 말 들으면 또 현질해. 아 준서 핸드폰 게임 준서야. 진짜 많이 해. 클리닉 챌린지에서 로얄 패스 사셔야죠. 이게 진짜. 아니 이거 나도. 챌린지에서 로얄 패스 너 뭐 준다며? 아 저 그거 돈 없어서 못 들었습니다. 지금도 없어? 저 지금도 지금 역시. 방송 역시. 에? 돈을 너무 많이 컴퓨터 샀거든요. 아 진짜요? 뭐 컴퓨터 어떤 거? 3060 3060? 그거 얼마 주고 샀는데요? 부품을 산 거야 아니면 본체를 산 거야? 본체랑 다 CPU 뭔데요? CPU가 조금 i5 9세대. 뭐 나쁘진 않은데? 응, 그냥 게임은 적당한 게임을 하기엔 나쁘지 않은? 사놓고 게임 한 번도 안 했어요. 할 시간이 있나? 아 할 수도 있지 뭐 그죠? 나도 하는데 뭐 나도 어떻게든 하는데 수능 끝나고 산다고요? 컴퓨터 하나 주고 너 수능 끝나면 바빠. 돈 벌어야지. 시즌해야지. 아 시즌 때 게임 해도 돼. 시즌 때 시간 많아. 뭐 아침 방 선생님 계절하는 거. 어? 아침에 가야지. 그러니까 아침 저녁 가지잖아. 학교 조퇴하고 가서 10시까지. 학교 조퇴하고 시간 안 해서 일단 버스가 없네요. 걸어가는 형제. 무슨 PC방을 아이 버스 가지고. 던지지 마 이씨. 저안 던졌어. 아니 아까도 지금 아니 대포 다 뒤졌는데 파이어볼 날리고 있어. 학생이랑 놀지 마시고 좀 많이 해줘요. 그게 아니라 저는 파이어볼을 둘 중에 누가 이기지? 전 파이어볼 던진 이유가 무적딜 넣어가지고 그 걔가 버티고 쌤 버티고 저는 말했어 뭐야? 한 대씩으로 그때 제 엘릭서 봤어 안 봤어요? 3밖에 없었어. 3밖에 없는데 던지면 어떡해. 그거 다 봐야지. 난 너 하는 거 보고 다 생각한 거 같은데 자꾸 이상한 데서 파이볼이 날아. 그 스파키한테 하는 건 차라리 괜찮은데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던지는. 아 덱스나. 넌 수비만 하고 그 파이어볼로 끝내는 파이어볼로 무적딜 넣어. 그거 하려면은 최소 체력이 한 500 정도는 돼야 했어.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써버리면은 여기서 온다고. 오 좋구나 하면서 이제. 클로 원수 받고 있어. 에? 원수 받고 웃겨가지고. 아 저도 옛날엔 열심히 했었는데. 아 요즘엔 가끔 해요. 이제 뭐 언제 하냐면 화장실 갈 때. 화장실 갈 때 한 판 또 그 못 참잖아, 그죠? 아 아쉽다 내가. 이따 한 번 더 해. 자 여기 111페이지 하기로 했죠, 그쵸? 네. 그러면서 요 얘기를 잠깐 좀 해볼 건데, 잠깐만. 4번에 해당하는 보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공방전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얘는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을 어떻게 한 거냐면 의인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말이 나와 있을 겁니다. 가전체라는 말이 나왔을 건데, 가전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을 경계하고 권선하기 위해 사물을 의인화하여 그 일생을 전의 형식으로 서술한 문학할래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걸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는 알고 계셔야 돼. 이거 수특이나 수완할 때 꼭 한 개씩은 나와요. 꼭 한 번 정도는 나와.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뭐가 있었냐면은 뭐래요? 사물을 의인화해서 이걸 통한 뭐가 생기냐면 교훈이라는 게 생겨요. 교훈을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장르야. 가전체라는 게. 그 다음에 지금 하나 더 주목할 게 뭐 있냐면은 거기에서 이런 말이 나왔을 거예요. 전의 양식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전의 양식도 기억은 해주셔야 돼요. 이 전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뭐 심청전, 홍길동전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단순한 이야기 전자고요. 요거는 뭐에 좀 더 가깝냐면 위인전에 좀 가까워요. 위인전 뭔지 아세요? 네. 위인전 구조가 어때요? 영신아. 영신아? 영신아? 위생. 좋아요. 자, 전해 양식 첫 번째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자, 어떤 한 뭐가 나오냐? 인물의 생애가 나옵니다. 뭐 혹은 이걸 다른 말로 일대기라고도 하죠. 이게 먼저 드러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위인전 옛날에 많이 봤다면은 자, 뒷부분에 나오는 말입니다. 위인전 이제 내용이 끝나고 뒷부분에 나오는 말이야. 이게 뭘까요? 이 인물이 어떻게 뭐 죽었나? 업적. 뭐 업적이나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 서술자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데 그거 어디서 봤어? 황만근? 그런 것 같아요. 자, 서술자에 뭐가 들어가면은 평가가 들어갑니다. 맞아요. 황만근 했을 때 제가 전화 양식 한번 설명드렸던 거 있긴 있었어요. 완전 옛날인데 그거 기억하고 있었네. 맞아요? 그 서술자의 평가가 두 가지가, 그러니까 요 인물의 생애와 서술자의 평가,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평가요? 이 인물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는 게 전의 양식이에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가 전체라는 거는 사물을 의인화시켰을 때 이 의인화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 이걸 통한 결론은 무엇인가의 교훈을 전달하는 목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기 목적이 된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돈을 의인화한 경우도 있고요. 또 뭐 바늘을 의인화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근데 여러분들이 2학기 때 비문학이었잖아요. 그때 독서였잖아. 그 내신이. 그때 그런 거 있었나? 규중치루 쟁론기 뭐 이런 거 있었나? 이런 거 없었어요? 공방전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 내신에? 이게 있었다고요? 아, 이거요? 자, 아무튼 여기서 그 대상은 주로 술이나 돈, 대나무 등과 같이 인간 생활과 관련된 사물들이다. 그래서 가전의 작가들은 자신이 의인한 사물에 대한 관점을 역사상의 인물이나 실제 지명 및 관직들을 활용하여 제시했는데 돈을 의인화한 공방전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일단 이제 이 돈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자, 얘는요. 일단 요게 만들어진 시기가 조선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누군가가 사대부가 지었을 걸로 추정이 돼요. 자, 근데 이때 당시, 조선시대 당시에 돈을 어떻게 생각했을까가 중요해. 어떻게 생각했을까?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귀하게 여겼나? 별로 안 썼어요. 별로 안 썼다고? 조선시대도 동전 같은 게 있었죠? 상평통보 같은 거. 네. 자, 유교의 이념으로서 돈을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유교의 사상을 기반으로 했을 때, 그때 산업에 어떤 중요도가 있었어요. 혹시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중요도, 4가지의 산업을 중요도로 나눴어. 들으면 알 것 같아요. 자, 이때 당시 생각했던 산업의 구조가 사, 농, 공상이라고 하는데 뭔지 아세요? 이제 알면 돼? 응. 왜?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허생전에서도 나오긴 했어. 허생전에도 있긴 해요. 근데 그 생각하는 거 맞을 수도 있어요. 사는 선비. 그러니까 벼슬 하는 일.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농사 맞아요. 그럼 얘는 공사야? 공장. 자, 이거 마지막은? 그쵸. 장사, 그쵸. 그러니까 어디 순이야? 이 순이야. 그래서 장사를 되게 낮게 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있는 말이 뭐야? 장사치라는 말이잖아. 치자라는 말이 들어가면 살짝 비하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비하하는 워딩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또 뭐가 있어요? 그 치자리 들어가는 거 뭐 있대요? 김치는 뭐야? 김치 뭐야?
아니 김치라니 몸치 그래 맞아요 옴치 멸치 막 얘가 김치 아니었어요? 멸치. 김치 너 아니야? 너야 얘가 김치였어. 몸치 했는데. 저는 김치 안 해요. 멸치 누가 한 거야? 멸치 제가 했어요. 진짜? 제가 몸치 했어요. 잘했어. 음치. 녹화 있다 확인해보면 된다. 자, 또 뭐 있어? 양아치 그런 것도 있잖아 그쵸? 왜? 여기 뭐라고? 그 페르시라고 선수 있는데. 페르트 이방 페르시. 아이씨. 자, 그래서 얘를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걸 기반으로 했을 때 여기서의 돈도 어떻게 볼 거라는 얘기니까. 그렇죠. 부정적으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공방전에서의 돈은 이 돈에 대한 뭐가 생길 수 있다. 폐해라든지 그런 걸 위주로 얘네가 서술할 거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 자, 그럼 포인트 이렇게 갖고 가야 돼요. 우리 가전체라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전의 양식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갖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이때 당시의 유교적 사상, 뭐 산업공상에 대한 것들, 요거를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럼 만약에 돈의 폐해라고 한다면 뭘까요? 돈의 폐해, 돈이 안 좋은 거. 싸웠나? 싸움 뭐 권력에 이용할 수 있다. 또 조선시대 후기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조선시대 후기. 매국노? 조선시대 후기? 뇌물, 그쵸? 당시 그게 있었습니다. 매간매직이라는 게 있었어요. 관직을 사고 파는 행위. 그러니까 이제 뇌물 좀 이제 뭐 판서님한테 이렇게 딱 판사 말고 판서한테 딱 바치면 뭐야 이제 다음에 이제 좀 좋은 자리 이렇게 만들어주고 막 이런 게 이제 성행했었어 저 때는. 요즘은 판서가 아니라 뭐 그렇습니다. 좀 무서워요. 요즘 시국이 이게 그냥 자꾸 뭐 카톡 본다고 하고 막 그죠? 이런 말도 하면 검열인가 싶어. 자, 아무튼 근데 카톡 보면 모든 사람 카톡 다 보고. 모르지 나도. 그 키워드 검색해가지고 막 누가 그걸 보냈나 뭐 그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조금 길어요 요거. 조금 길니까 요거 하고 비문학 딱 하면 될 것 같아. 잠깐 우리 비문학 그때 했었어? 예. 핵 관련해서 했었구나. 오늘 무당으로 다음 거야 그냥. 비문학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자, 공방의 자는 관지다. 야, 그냥 여기 모르면은 옆에 있는 그 단어 뜻 뒤에 주석으로 나와 있거든요. 공방이 일단 엽전을 달리 이르는 말이고 관지라는 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동전 요즘에야 뭐 동전 요즘 쓰지도 않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동전 이렇게 구멍 뚫린 상태에서 이렇게 막 그렇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지금 의인화를 하고 뭘 한 거야 동시에 외양묘사가 드러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쵸? 그의 선조는 옛날에 수양산에 은거하여 동굴에서 살았는데 자 거기 밑줄 일찍 세상으로 나왔지만 쓰이지 못했다. 그럼 뭐에 대한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초창기 때는 돈이 제대로 그쵸 쓰이지 못했죠. 유통이 잘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옛날에는 그 화폐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잖아. 그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치 뭐처럼 표현돼? 선조인 것처럼 표현이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사회상을 반영했을 때 유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황제 때에 조금씩 쓰였으나 성질이 강경하여 세상 일에 매우 단련되지 못했다. 황제가 관상을 보는 사람을 불러 그를 살피게 하니 관상 보는 사람이 자세히 보고 천천히 말하기를 사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칠어서 사용할 수 없지만 자 만약 임금기의 새를 녹이는 용광로에서 갈고 닦으면 그 자질은 점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종합적으로 따지면 뭐냐면은 돈은 어떻게 활용하기 나름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활용하기 나름이에요. 활용 여부에 따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임금이
임금이란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만드는 자리이니 임금님께서 완고한 구리와 함께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했다. 이로부터 돈이 이제 슬슬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후 난리를 피하여 강가의 숫화로로 이사를 해 가족을 이루어 샀다. 그러니까 돈이 성행할 때도 있었고요. 성행하지 못할 때도 있었던 거니까 시대별로 다 각각 달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특징 하나 더 있어요. 자, 가전체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는 가문에 대한 이야기도 드러납니다. 가문에 대한 이야기. 그게 지금 뭐야? 아까부터 선조 때부터 얘기하고 막 아버지, 지금 여기 뒤에 아버지 나오죠? 아버지 나오고 이제 본인 나오죠? 그 다음에 후대 뭐 이런 것까지도 나와요. 가문별로 각각의 돈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대로 보면요. 공방의 아버지인 천은 주나라의 태제로 자, 거기 동그라미 나라의 세금을 담당했다. 옛날에 세금으로 쓰였다는 얘기죠. 공방의 사람들은 겉은 둥그렇고 가운데는 네모나며 세상의 변화에 잘 대응했다. 공방은 한나라에서 벼슬을 하여 홍려경이 됐고, 그러니까 당시 한나라에서 돈이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오나라 임금인 비가 교만하고 분수 넘침이 지나쳐 거기 밑줄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했는데 공방이 비를 도와 이익을 취했다. 그러니까 돈은 이제 어떤 때 쓰였다? 권력에 의해 쓰였다라는 걸로 일단은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호재 때의 나라가 텅 비고 창고가 텅 비게 되었는데 호재가 이를 걱정하여 공방을 부민으로 임명했다. 이 부민으로만 말이 뭐냐면은 우리 백성들을 조금 부유하게 만들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플러스적으로 쓴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백성들의 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돈도 있었고 권력에 의해 이용했다는 것도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무리인 염철승 근과 함께 조정에 있었는데 근이 항상 공방을 가형이라고 부르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자, 공방은 저기 밑줄 성질이 탐욕스럽고 염치가 없었는데 자, 요거는 뭐야? 성격에 직접 제시. 뭐야죠? 직접 제시. 이미 국가의 재산을 총괄하면서 자모의 경중을 저울질하는 것을 좋아했다니 자모가 지금 뭐였냐? 거기서 원금과 이자를 가르쳤대.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요 옆에 그냥 돈의 성질 중에 하나는 그냥 뭐야? 뭘 했다는 거야? 이런 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자, 공방은 국가를 이롭게 하는 것에는 도자기와 철을 주저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자, 백성들과 함께 거기 밑줄 조그만 이익을 다투고 그 다음에 물가를 올리고 내리고 그 다음에 자, 거기까지만 일단 끊어주시고 자, 조그만 이익을 다툰다는 거는 이 공방에 어떤 면모도 넣어볼 수가 있는 거야. 이익을 가지고 한다. 소시민적 태도도 넣어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이건 돈들이 이제 뭐야? 돈들이 약간 그런 이제 특징. 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자, 거기 밑줄 곡식을 천대하고 곡식을 천대한다고? 요거 생각하시면 되죠. 누가? 돈이. 돈 때문에 농사를 조금 더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화폐를 귀중하게 여겼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거기 밑줄 근본을 버리고 자, 근본이 그럼 뭐야? 농사. 그쵸? 그리고 끝을 쫓는 게 끝을 쫓는다는 얘기였습니다. 돈을 쫓는다. 장사. 그렇게 하고 농사 짓는 것을 방해했다. 당시의 간관들이 자주 상소를 올려 공방을 비판했지만 호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방은 교모에게 권세 있는 귀족들을 섬겨 그 집을 드나들면서 권세를 부리고 관직을 팔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관직을 올리고 내리는 것이 그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돈을 더 주냐 안 주냐에 따라 막 그 벼슬도 달라진다는 얘기죠. 공경들이 절개를 꺾고 공방을 섬기니 누가? 선비들이 원래 뭐 해야 되는 사람들? 요거 해야 되는 사람들. 뭘 꺾었다고? 절개를 꺾고 돈을 섬기니. 연결되시죠? 조선 후기랑 연결되죠? 자, 곡식을 쌓고 뇌물을 거두어 문건과 서류가 산과 같이 쌓여 가히 셀 수가 없었다. 그때 당시에 뇌물로 인한 뭐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공방은 때로 동네의 나쁜 소년들을 따라다니면서 바둑을 두고 격오를 일삼았다. 자, 이 격오라는 게 일종의 뭐라고 나와 있어요? 도박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은 어디에서 쓰였다고? 도박으로도 많이 쓰였다는 얘기죠. 그쵸? 예. 왜 그렇게 봐? 왜?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뭐 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아까 어디까지 했죠? 잠깐만. 그게 어디 갔냐. 근데 앞에 거는 왜 이거 안 했지, 내가 중간에? 공방은 사람을 대하고 물건을 대할 때 현인과 부초한 것을 가리지 않고 비록 실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그가 사기였다. 이것도 소시민적 연결되죠. 자, 근데 그러나 승낙을 잘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이를 두고 공방의 한마디는 무게가 금 100근과 같다라고 했다. 근데 여기서 무게가 금 100근 같다라는 게 이게 뭐 진짜 저렇게 표현하는 것과 그만큼 내가 지금 얘가 어떤 거야? 권력을 확 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된 거죠. 넘겨보실게요. 자, 시점이 조금 지났어요. 원제가 즉위하자 공과 글을 올려 공방이 오랫동안 바쁜 업무에 매달려 농사의 중요한 근본에도 힘쓰지는 않고 다만 전매의 이익에만 힘을 썼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 나왔네요. 농사를 천대하고, 그죠? 그 다음에 전매라는 게 뭐냐면은 그 밭이나 논에 해당하는 따릉을 사고 파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만 이익을 힘을 썼대요. 그리하여 나라를 좀먹고 백성들에게 해를 입혀 공사가 모두 피곤하게 되었으며 뇌물이 난무하고 공적인 일도 청탁이 있어야만 처리됩니다. 지고 또 탄다. 그러면 도둑이 온다라고 한 주역의 명확한 가르침도 있으니, 잠깐 여기 기억이라고 밑줄 쳐져 있잖아요. 자, 우리 이거 어딜 잠깐 보실 거냐면 2번 문제 한번 보기 볼게요. 자, 우리가 기억 그냥 나오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를 거잖아. 다행히 여기는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 한 번만 다 볼게요. 자, 주역의 해괴에는 짐을 등에 지고 수레에 타니 도적을 불러들인다라는 구절이 있다. 수레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 타는 것이며 등에 짐을 지는 것은 자신의 이미 이익만을 탐하는 소인의 일이다. 만약 짐을 진 소인이 높은 사람이 타는 수레 위에 앉아있다면은 이 모습을 본 도적은 소인이 등에 진 것이 남의 재물을 훔친 것을 알기 때문에 강도로 돌변해 이를 빼앗으러 올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요거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뒤에 부분이 중요하죠. 이처럼 군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천한 사람의 행실을 하는 자는 뭐로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게 여기서의 핵심이야. 그럼 방금 다시 넘어와서 기억이 말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까 얘기했던 그거 갖고 하면 되죠. 군자가 다른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런 식으로 뭐 한 거야? 고사를 인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라건대 공방의 관진을 파면해 탐욕과 비부함을 징계하십시오라고 했다. 그때 마침 권력을 잡은 사람 중 공약의 학으로 관료가 된 사람이 있었는데 변방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데 군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공방의 일을 미워하여 공우의 편을 들었다. 그러자 원제가 공우의 요청을 받아들였는데 그리하여 공방은 관직에서 쫓겨났다. 그럼 관직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는 그때부터 다시 돈이 안 쓰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예. 공방이 문화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전에 임금님을 만나 임금님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교화하여 장차 나라의 경제가 넉넉해지고 백성들의 재산이 풍부해지도록 했다.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야? 공방이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쵸? 이제 조그마한 죄로 내쫓김을 당했는데 그러나 균형되고 쫓겨나는 것은 나에게는 이익도 손해도 없다. 다행스럽다고 남은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시루라기처럼 살았으니 앞으로 입이 묶여 말을 하지 못해도 세상에 몸을 붙이고 살아갈 것이다. 북형처럼 이리저리 떠돌면서 강위의 별장으로 돌아가 야각에 위해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이제 잘리니까 하는 말이야 그냥 지금 고기를 잡고 술을 서서 민상해고와 함께 술배를 타고 떠나다니면서 남은 생애를 마칠 것이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어려운 그 어휘들이 막 있잖아. 근데 뭐 해석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죠. 그쵸? 그냥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냥 내가 여기서 이제 관직을 그만두게 되면은 그냥 뭐 내가 자연 속에서 그냥 술이나 처먹으면 놀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좋아. 그 다음에 비록 천종의 눅과 오종의 음식이 있다고 해도 이것도 긴 밑에 있죠. 예, 설명이 내가 어찌 그것 때문에 이러한 삶을 바꾸겠는가.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의 계책은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럼 이 얘기는 뭐야? 결국 돈은 언젠가는 반드시 쓰인다는 얘기겠죠. 자, 중요한 부분 넘어가시고요.
자, 당나라가 일어나자 유한이 탁지 판관이 되었는데 당시 국가의 재정이 넉넉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유한이 공방의 계책을 사용하여 국가 재정을 이롭게 하자고 건의했다. 요게 이제 뭐야? 살짝 뭐가 좀 지났어. 시점이 좀 지났죠. 그죠? 이에 관한 내용은 당서 식화지에 실려있다. 그런데 공방이 죽은 지 오래되어 그의 문도들도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리하여 공방의 문도들을 수소문하고, 그러니까 공방이 죽은 이후 그 다음 세대인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기용했다. 그 결과 공방의 계책이 개원 천보 연간에 크게 실시되었고 공방에게는 조의대부 소무승이라는 벼슬이 추중되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돈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 정도로만 파악하시면 돼요. 송나라 신종 때 왕안석이 국정을 담당하면서 여해경을 끌어들여 정치를 보좌하도록 하고 청물병을 타보게 했는데 뭐 이런 게 있대요. 이거 조선시대 당시의 실제 정책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소란해지고 크게 공공해졌다.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뭐 어쨌든 배경 지식이긴 한데 정몇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농촌의 낮은 이자에 자금을 융통하여 가난한 농민을 보호하려고 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점점 나중에 이자율이 커집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괴롭히게 돼요. 자, 아무튼 네. 그래서 소식이 청묘법의 폐단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그 법을 모두 배척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모함에 빠져 쫓겨나게 되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조정의 선비들은 감히 말을 하지 않았다. 오직 사마광이 재상이 되어 청묘병을 폐지하고 요청하고 소식을 천거에 발탁하니 공방의 무리들이 점점 쇠퇴하고 다시는 융성해지지 못했다. 공방의 아들 유는 됨됨이가 자거금이죠. 경박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는데 뒤에 윤이, 그러니까 계속 지금 후대 얘기 쭉 나오고 있죠. 그죠? 수형령이 되었지만 불법으로 물건을 취득한 것이 발각되어 죽임을 당했다. 자,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승은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이게 사실 누가 실질적인 서술자야. 아까 얘기했던 전해양 중에서 이 뒤에 부분 나오네요. 그죠? 그럼 바로 뭐에 대한 평가? 공방에 대한 평가가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죠? 다른 사람의 신하가 된 사람이 두 마음을 품고 큰 이익을 쫓는다면 이 사람은 과연 충신인가? 일단 거기까지만 끊어보자.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충신이 뭐라고 돼 있죠? 두 마음을 품는다. 자, 일단 이 말부터가 지금 뭔가가 잘못됐죠. 뭐야? 우리 유교적 사상이니까 충신이라고 하면 뭐가 중요해? 지조와 누구한테 지조와 그쵸 임금님도 효를 해야 되긴 하죠. 그쵸? 지조와 절개가 중요하다 했죠. 근데 우리 지조와 절개가 뭐라고 했죠?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갖고 있는다는 건 자신의 그 뜻을 꺾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거는 유교 사상에 기반을 했을 때 뭐가 되는 거야? 완전히 최악의 상태인 거죠. 그쵸? 맞죠? 자, 공방이 때를 잘 만나고 좋은 주인을 만나 정신을 모아서 정중한 약속을 맺었고 생각지도 못한 많은 사량을 받았다. 당연히 이로우는 일을 생기게 하고 해로운 것을 제거하여 은덕을 갚아야 하지만 자, 아까 공방의 한 짓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죠? 비를 도와 권력을 마음대로 하고 이거 초반에 나왔던 부분이지. 그죠? 마음대로 하고 마침내 자신의 무리들을 심었다. 공방의 이러한 행동은 충신은 경계 바깥의 사귐은 없다는 말에 위배되는 것이다. 공방이 죽고 그의 무리들이 다시 송나라에서 기용되어 거기도 밑줄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올바른 사람들을 모함했었다. 비록 길고 짧은 이치가 하늘에 있다고 해도 원제가 공우의 말을 받아들여 한꺼번에 공방의 무리들을 죽였다면 뒷날의 근심을 모두 없앨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야? 아예 돈은 없어야 마땅한 거다라는 게 이 사람의 생각인 거죠. 다만 공방의 무리들을 억제하기만 하여 후세까지 그 폐단을 미치게 했으니 어찌 이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은 항상 믿지 못할까를 근심하지 않겠는가. 여기서는 결론적으로 공방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로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문제 중에 고전소설 같은 경우 일단 요거 좀 많이 어려우신가요? 그 내용일치 같은 게 좀 많이 어려우신가요? 그냥 다 고전소설. 근데 이거 만약에 그냥 푼다고 하면 몇 분 정도 읽어요? 이거요? 길면 8분, 짧으면 6분. 그렇게 오래? 에?
그 넉넉하게 주는 거지. 길이가 좀 기니까. 그러니까 5문제 다 푸는데. 아, 푸는 데까지. 푸는 데까지. 그러니까 읽는 건 한 4, 5분 정도에 다 읽어주셔야 되긴 하죠. 그럼 만약에 요런 소설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럼 이제 이게 중요한 거잖아. 이걸 어떻게 읽을까? 그죠?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읽어야 되나? 이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 사실 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보기에서 나왔으니까 요걸 이제 기억한 상태에서 쭉 읽는다고 하면은 여기선 이미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자, 가전체라는 건 어쨌든 가문별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가문별로 어떤 돈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네가 그러니까 무슨 짓을 했는지 정도의 흐름은 갖고 가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 있었냐? 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논평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 논평을 기준으로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서술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를 갖고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적용을 해주셔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건 이렇게 푸시면 되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있냐? 뭐 영웅소설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웅소설은 마찬가지로 영웅소설에 뭐 어떤 그런 구성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뭐 애초에 혈통이 개쩔어. 그러다가 애가 존나 3살 때부터 활 쏘고 자빠져 있어. 뭐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거기서 또 조력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하시고 그 구조에 맞게 가져가면서 읽어주시는 방법이 제일 빨라요. 그리고 지금 공방 같은 경우는 여기서 대놓고는 안 나와있지만 갈등이 드러나긴 했었어요. 그 어디에 대한 갈등이야? 사회에 대한 갈등이 생긴 거잖아. 그쵸? 좀 크게 보자면요. 그런 부분까지도 갖고 가셔야 돼요. 일단 결론적으로 고전소설이든 현대소설이든 당연히 뭐가 존재하냐?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 갈등이 정확히 누구랑의 갈등을 하는 건지 이걸 파악하시는 게 가장 먼저예요. 벌써 졸리세요? 너요, 강준서 씨. 저요? 네. 하품 열심히 해. 자, 그럼 일단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황제는, 자, 1번, 적절한 겁니다. 황제는 관상 보는 사람의 추천을 통해 공방의 선조가 세상에 나타났음을 알게 되었다. 이건 뭐 너무 억지긴 한데, 사실은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찾아보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제가 말씀드릴까요? 응? 자, 이게 아마 앞에 있을 겁니다. 그 A의 3번째 줄 보시면은 황제가 관상을 보는 사람 불러 그를 살피게 했다라고 한 거니까 추천을 통해 세상에 나타난 게 아니라 선조가 먼저 돈을 픽했고 그 다음에 관상가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순서가. 어려우신가요? 네, 아니요. 괜찮아. 자, 그 다음에 2번 염철승 그는 공방의 아버지를 믿고 따랐기에 그와 함께 벼슬을 하여 조정에 참가했다. 자, 염철승이 어디 있냐? 자, 공방을 부민으로 임명하고 그 무리인 얘네들이 같이 있었네요. 그쵸? 믿고 따랐기 때문에 벼슬을 하며 조정에 참가했다? 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원래 조정에 있었던 거잖아. 그쵸? 3번 간관들은 공방의 위세로 보복을 입을까 두려워하며 그를 비난하는 상소를 올리지 못하였다? 자, 얘는 비난하는 것들 계속 했잖아. 그쵸? 그 부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 B부분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당시에 간관들이 자주 상소를 올려 공방을 비판했지만 호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 부분 보이세요? 창빈이 보여? 못 보였어? 몇 번째 줄이라고 해줘야 되냐? 그러니까 B에서 2번째 문단에 두 번째 문단에 4번째 줄 보시면 당시에 간관들이 자주 상소를 올려 공방을 비판했다.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런 걸 찾아보시라고. 사실 근데 이것 때문에 많이 틀리는 경우도 있죠. 그죠? 자, 4번 공양의 학으로 관료가 된 사람은 군비 마련을 위해서 공방의 업무를 줄일 것을 관청하였다. 그게 지금 어딨냐? 공양의 학이라는 부분. 네, C에 있죠? C에 뭐라고 했어요? 공양의 학으로 관료가 된 사람이 있었는데 변방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데 군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공방의 일을 미워하여 공우의 편에 들었다. 근데 공우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새끼 일을 하면 안 된댔어요. 관직을 파면하라고 했지 업무를 줄인다라는 말은 완전 틀렸죠.
파면이 그거잖아. 그냥 그 관직을 그만두게 하는 거예요. 네. 네. 파면이군. 자, 그 다음에 5번. 왕한석이 나란 일을 맡아보던 때에는 공방의 무리들이 세력에 성하게 되어 세상이 시끄러웠다. 왕한석이 어디 있냐? 뒷부분에 아마 있을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줄에 보면은 왕한석이 국정을 담당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세상이 소란해지고 그게 공공해졌겠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기억을 말한 의도. 기억을 말한 의도가 아까 그 고사인용을 했대잖아. 근데 우리 아까 보기에서 이거 설정했죠? 어떻게 설정했어요? 군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천한 사람의 행실을 하는 자는 다른 사람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 맞죠? 그럼 이거에 관련된 선지가 몇 번일까? 네. 그러니까 공방은 그러니까 뭐야? 군자의 그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이익만 신경 쓰니까 다른 사람의 피해를 줄 수 있다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되는데 관직을 없애고 처벌해야 된다는 말이 정확히 연결이 되는 거겠죠. 주영이 괜찮아? 4번 5번 한번 봐볼까요? 자, 공방은 관직에 등용되기 전에 탐욕과 비루함으로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혔으므로 비리를 쌓는 다른 관리들을 경계하기 위해 공방을 처형해야 된다.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지문상으로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 기억을 말한 의도로 추론하는 거니까. 그 이 의도에 대한 거는 보기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특히 적절한 문제 같은 경우는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요. 기준을 잡고 답을 도출해야 되지,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다 대조를 해보잖아요? 맞는 말인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기준을 잡아서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일 비슷한 걸 찾아보시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요것도 하나하나씩 가볼게요. A2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A에서는 공방의 자와 선조가 세상에 나오게 된 내력, 그리고 선조가 자리 잡은 장소를 소개하며 공방의 선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거 A 부분이 딱 옛날 이야기 싹 나오잖아. 맞죠? 그 다음에 2번. B에서는 공방의 인물됨을 언급한 뒤 공방이 세상에 미친 영향들을 소개하며 벼슬아치로서 공방이 보인 모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맞아요? 얘가 나중에 뭐 했다라는 말이 막 쭉 나오잖아. 지영이 알고 있어? B 알고 있어? 3번. C에서는 공방이 정치에서 물러나게 된 원인과, 자, 이거 있나요? 있죠? 상수에서 끝난 거잖아. 이후 공방이 겪는 고초를 소개하며 공방의 노후의 삶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죠? 뭔가 빼본 게 있지 않을까요? 노후의 삶에 대한 정보는 있어요. 그래요, 고초가. 준서야,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죠? 고초가 뭐예요? 고추는 아니겠죠. 고생하는 거, 고생. 약간 아까 우혁이 발음이 약간 그렇게 들렸어. 내가 잘못 들어가지고. 고초예요? 그거 아니에요. 아무튼. 예. 자, 봐봐요. 방금 같은 경우도 그냥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셨잖아. 그치? 선지를 보실 때 여기 보고 여기 안 보고 저기만 보면 어떡해요? 일일이 확인하라는 거, 여러분들 귀찮은 거 맞아. 귀찮은 짓이야.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안 올라가요. 진짜로. 아직도 그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4번. 뒤에서는 공방의 문도들이 관직에 등용된 그치, 그 이후의 이야기잖아. 그쵸? 그 다음에 공방의 무리와 공방의 아들의 몰락 과정도 있었죠. 옛날에 좀 어쨌든 등용을 했는데 결론은 좆됐잖아. 그죠? 뒤에 나와 있어. 뒤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그 뒷부분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은 공방의 아들 유는 됨됨이가 경밖에 어쩌고저쩌고 비난당했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야 죽임을 당했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그죠? 연결되세요? 그 다음에 5번. 2에서는 유교적 관점에서 공방과 그의 후손들의 삶을 평가한다. 맞아요? 여기까지?
설자가 이거 생각했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공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부분도 연결이 되네요. 주성이 이해됐어? 주성이 이해 안 됐어? 어떤 거? 몇 번? 뭘? 몇 번? 5번 아니면 4번? 뭐 어디? 4번이에요. 그 5번? 자, 유교적 관점이란 말 어디서 나온 거야? 사신이 이런 말 있었잖아. 그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신하가 된 사람이 두 마음을 품고 큰 이익을 쫓으면 개새끼라고 나와 있잖아. 그지? 이게 뭐야? 유교적 충성심이 없으면 그건 최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얘기됐어요? 응. 근데 후손들의 삶도 평가한 것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부정적인 인식한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쵸? 자, 그 다음에 4번. 자, 1번. 한나라의 벼슬을 하면서도 오나라의 비를 들어와 이익을 취한 공방의 모습을 제시하는 거. 얘는 이 공방이 뭐야? 부정적인 인식으로 보이는 거죠. 국가의 공익보다 자신의 타익 추구를 우선시하는 것이 돈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연결 가능하죠, 충분히. 2번. 호제 때 부민으로 있으면서 물가를 조절하고 곡식을 천대하며 백성들이 농사 짓는 것을 방해하다는 공방에 대한 평가에서 일단 부정적인 인식이지. 백성들이 돈을 중히 여기는 것이 오히려 백성들의 삶을 힘겹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작가의 생각이 드러난다. 맞고요. 3번. 호제 때의 공경들이 절기를 꺾고 공발의 선기 까닭에 공봉이 거두어들이 문건과 서류가 산과 같이 쌓였다는 것에서는 돈이 벼슬하는 사람들의 청탁의 대가로 활용됐다. 그치? 막 관직을 사고 판다라고 돼 있었으니까. 4번. 강회의 별장으로 되돌아가 민상과 해고에 함께 술배를 타고 떠다니면서 남은 생애를 마치겠다는 공방의 말. 얘 이거 잘릴 때 말한 거잖아. 맞죠? 돈이 없어야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뭔 쌉소리예요. 그냥 아무 별 의미 없었죠. 그쵸? 5번. 당나라 시절 유한의 건의에 따라 공방의 문도들이 등용되어 공방의 개칙이 크게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돈이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그때 당시에도 뭐 많이 돈을 쓰긴 썼다는 얘기였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비문학. 아우, 이거 재밌는데, 이거. 139페이지 볼게요. 네? 애국가요. 애국가? 됐지. 뭔가 지우개가 새거 가든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구만요. 새거 아니에요? 새거 같은데? 그냥 완전 새거. 이거 자체도. 응. 왜? 치킨 먹자는데. 내 거는. 많이 가시죠. 제가 드실래요? 제가 사드릴게요. 아니요, 됐어요. 저번에 방금 거래해가지고 돈 10원 생겼어요. 무슨 뭔 거래했는데? 뭔 거래했는데? 방금 거래요?